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백남준 특별전시 연기 프로그램인 소장가와의 대화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저희 진행에서 지난 10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 특별전시 백남준 사랑의 맘마일의 전체 전시작품 중에서 거의 80%에 달하는 소장품을 귀한 소장품을 내어주신 김수경 회장님이 강연자로 수고해 주시는 자리이고요.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작년에 새롭게 출범한 광주 미술관회와 공동 주최를 주관하면서도 광주 미술관회에서 기관 자리를 함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연을 드려서 다시 광주 미술관회에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수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타이틀을 소장가와의 대화라고 달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집가 내지는 컬렉터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굳이 소장가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한국말이 좀 많이 어렵죠. 근데 그 사전적 의미가 굉장히 어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수집가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재료를 찾아 모으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어떻게 보면 모으는 행위에 주안점을 맞추는 표현이라면 소장가는 특별한 물건을 간직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특별한이라는 그 어휘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물건의 어떤 성질에 포커스를 두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오늘 강연의 주인공이신 김수경 회장님의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간의 여정을 들어봤을 때 굉장히 예술을 사랑하시고 특히 아직도 성경 정신을 갖고 계시는 분 같아요. 제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예술 사랑하고 또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치하는 마음으로 또 백남준이라는 아주 특별한 예술가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들을 또 고이 간직해 오셨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컬렉터나 수집가라는 표현 대신 소장가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 등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오늘 강연에 참석해주신 내외 기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개막식 하거나 이럴 때 기분 소개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루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집중해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 미술관에서 김영희 이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기성 광주시장의 곁을 함께 하고 계시는 유기숙 여사님 세영화가 한의원 하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번 백남준 특별전시를 거의 3회 이상 관람을 하셨습니다. 한의원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시원 작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셨네요. 김광진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백남준 특별전시가 진행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셨던 분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광주문화재단 김용순 전문위원님 오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인사해주시죠. 정혜영 광주문화재단 예술지원실장님 그냥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술공간직 문희영 관장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배너리 S 이명자 관장님 아까 제가 전화대표 김학영 교수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김수경 회장님의 강연과 함께 이후에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또 참석자분들과의 또 짧은 이야기를 오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략 2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광주 미디어 플랫폼 이경호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수경 회장님과 굉장히 오래된
의견을 갖고 계시죠? 특별한 또 말씀을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이경호 센터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는 특별한 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김광진 전 경제부시장님이 이 자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경 회장님이랑 저는 20년 전에 제가 2004년도에 먼지한 털 문화문화훈련도 광주 비엔날레 참여하면서부터 인연이 됐고요. 지금 딱 20년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장님한테 이제는 친구가 됐습니다. 회장님이 나이를 안 따지셔가지고 그리고 아까 소개를 깜빡했는데 서울에서 가족분들하고 친구분 오셨고요. 손홍기 교수님입니다. 김수진 작가 지금 이제 일을 하시다가 지금 사진 작가로 돌아가셨습니다. 김수진 대표님. 그리고 제가 또 뭘 말씀드려야 되나요? 우리 김수경 회장님은 좀 다릅니다. 백남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조금 다르게 생각하자에 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인이시고 소설가이시고 자유적이라는 소설을 쓰셨고요. 파리에서도 공부를 하셨고 미국에서도 생활하시면서 저는 마담 페리 구겐하임 20세기 초에 마담 그 여사나 같이 일을 하곤 합니다. 아직도 탱고와 살사를 즐기시고요. 와인과 그리고 아버님이 음대 교수셨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거, 문학적인 거, 예술 하나 꼽을 수 없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미디어 센터에서 이 플랫폼에서 처음으로 제가 와서 기획한 게 백남준 선생님인데 백남준 선생님을 밟고 알고 느끼고 지나가야지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한 AI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광진 전 시장님하고 조정명 회장님하고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궁금하신 점 사스러운 것도 질문을 해주시고요. 아주 재미있는 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치는 거 없나요? 너무나 오늘 고생하셨고요. 김영희 도전님. 네, 우리 사모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행 마지막. 반갑고 또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들었는데 저로서도 백남준 선생님 작품을 이제 수집한 지 한 30몇 년이 되는데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놓고 보게 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처음 지난번에 오프닝 때 왔을 때 이렇게 느꼈고요. 강연을 해야 되는데 뭘 강연해야 되지? 강연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냥 이따가 아까 여기 기자인가 사람들 거기 가서 잠깐 그동안 백남준하고의 인연을 제가 돌이켜보면서 몇 자 메모만 하고 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거 그런 거 말씀드리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질문 받고 있는 게 더 자유롭고 좋겠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와서 누구한테 강연이라고 하는 걸 할 자격도 실력도 별로 없는데 그런 생각을 했고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에서부터 컬렉터란 말을 듣게 됐어요.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컬렉터가 되는 거, 내가 컬렉터인가? 이것도 어저께 오늘 생각했어요. 그렇게 내 머릿속에 컬렉션이라는 이런 자의식이
거의 없었고요. 제가 컬렉터 몇 번은 가끔 때때로 백남준 컬렉터, 그리고 제가 듣는 말이 이제 제임스 트레일 컬렉터, 이 두 말을 듣거든요. 물론 저도 감기가 들어서 목이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컬렉터란 말을 이제 듣기 훨씬 이전에 제가 미술 작품이 뭔지 이런 것도 모를 때 다른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찾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사고, 예뻐서 사고, 싸서 사고, 친구가 작품전을 하니까 사주고, 뭐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다가 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예술에 대한 인식이 계기를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 광주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80년 5.18 때 저는 남편의 임지인 그 야전병원, 전방 야전병원에 근무할 때 따라가 있었거든요. 이제 어느 날 밤에 막 그 탱크가 수도 없이 내려가고 제가 살던 그 이후에 그 집에 바로 옆에 삼성교육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애 3명을 낳고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이제 아우터 리얼리티에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내 눈으로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에서 오신 군의관들이 와이프나 가족들하고 연락이 안 되는 이런 굉장히 그 당시 전방에 있는 저로서는 너무 공포스러운 한 며칠을 보내게 되는데, 그리고 어저께 같이 밥 먹고 피아노 치고 하던 의사가 전두환 욕 한번 했다가 잡혀가서 못 돌아오는 것도 겪고 이러면서 저한테는 처음으로 저항의식이라는 게 좀 의식화가 됐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예술을 보는 눈도 원래 좀 반골 정신이 있어서 제가 태어난 부산은 되게 실험적이고 이런 데였기 때문에 굉장히 엑스페리멘탈 했지만 이게 의식화가 되니까 한국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84년도에 저 자신을 스스로 이제 망명을 해서 프랑스로 이제 저가 애 3명 둔 엄마가 나가서 데모할 수도 없고 어떤 조직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저는 제 자신을 망명을 시켰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90년대에는 자유동을 이제 프랑스에 가서 쓰게 되는데, 불을 한 번도 안 배우고 갔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말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큰 언어, 이 비주얼 랭귀지, 이 그림을 가지고 그 유럽의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사상이나 사조라든가 이런 거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책을 읽는 대신에 그림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림을 많이 보게 되고 1984년 어느 날 이제 비엔나 현대 미술관에 가가지고 백남준이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근데 백남준이 이름이 제 눈에 이제 띄었던 거는 이 벽시가 중국인인가 한국인인가, 이제 이 피가 땡기니까 한국인인가 하고 딱 보니까 코리안 본 아메리칸 아티스트 백남준이라고 돼 있고, 지금 피아노가 부셔진 피아노가 있었고, 그때는 아마 처음 백남준을 접하는 지금 사람도 그렇겠지만 이게 미술이야? 이제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제 그 이름을 결코 잊지 않고 첫째 제 마음을 끌었던 거는 한국인이라는 거. 왜냐하면 1984년 당시에 어떤 무대에도 한국인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84년부터 이제 프랑스에서 약 3년 반 살게 됐는데, 이제 그 백남준이라는 사람을 이제 요즘같이 위키가 있었으면 참 쉽게 했을 텐데
저는 이제 그 뽕피드에 가서 이제 그 책을 찾아보면서 백남준이 어떤 사람인지 처음 알게 됐고, 이제 그 지난번에 여기 그래도 했지만 백남준이 이제 플락스스라는 그룹의 이제 중요 멤버고 66년도인가 그때 밀라노에 와서 공연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pompidu에서 그 폴리포닉스 플락스스의 세컨드 제너레이션에 그 세미나가 있다 해서 돈을 뭐 500불인가 이렇게 내고 제가 등록을 해가지고 2주간을 이제 그 세미나에 이제 참석하게 됐는데, 어떤 미국인 재즈 그 음악가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백남준의 로봇 오페라라는 시를 공연을 하는 거예요. 뭐 토끼 같은 거 달고 뭐 재즈 음악에 맞춰가지고 톰 카라야는 너무 지루하고 마리아 칼라스는 너무 시끄러워. 그 대신에 로봇 오페라 막 그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5.18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고 나하고는 표현에 대한 문법이 틀려져야 되고, 제가 굉장히 어떻게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런 얇은 문화에 반대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못 찾고 있을 텐데, 백남준이 성감처럼 저한테 이제 데모하는 게 아니라, 또 나가서 감옥 가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어떻게 폭탄을 만들고 어떻게 언어를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2주간 그 세미나를 할 때 프랑스나 이태리에서 온 시인들하고도 이제 그 세미나에서 많이 만나고, 세계의 이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플락스스라는 사조가 있었고 굉장히 인기 있게 흘러가서 벌써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87년에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동승동에서 이제 여름사라는 출판사를 하면서 문학정신이라는 이제 문학 잡지, 외국 문학이라는 잡지를 하면서 그런 거고, 제3의 선택, 리얼리즘 이제 백남천 선생이 이끄는 이런 민족 문학도 아니고, 또 옛날 문혁의 이제 이런 파도 아닌 새로운 세계를 지평을 열다고 뭣도 모르고 얼마나 한국 문화의 전통적인 지형이 쭉 뻗고 그런지도 모르고, 저는 그거를 굉장히 한 10년을 온몸을 다해서 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간 지역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문화적으로는 뼈저리게 느끼고, 93년도에 마강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강수 구속 사건이 나면서 한국에서 문화 생산한다는 게 너무너무 이거는 다시는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93년도에 뉴욕에 가서 약 4년 동안 97년까지 안 돌아오고, 거기서 이제 글로벌한 모해라는 잡지를 영어로 내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백남준 89년도에 제가 백남준의 판화 한 장을 처음 이제 사게 돼요. 그게 이제 독일의 푸포달에서 1962년 첫 전시를 했을 때 소나무 대가리를 이렇게 차 위에 얹은 그 작품을 판화가 나와가지고, 돈도 얼마 안 했어요.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걸 사서 집에 걸어놓고 보니까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게 있어 미학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걸어놓고 우리 어머니가 재수없다 빨리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가, 그에 제가 첫 판화를 사고 나니까 백남준에 대한 생각이 거리가 굉장히 좁아지더라고요. 작품 산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뉴욕을 가는데 제 옆, 제가 두 명이 앉아있으면
이 옆자리에 백남준 선생님이 앉으신 거예요. 이게 그 스트로크 나오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 뇌졸중혹이 백 선생 아니냐고 하니까 맞다고. 근데 굉장히 남루한 옷을 입고 제가 볼 때는 좀 우리가 겉으로 보면 다 그렇듯이 그 정도 음식 드시고 잠도 주무시고 근데 그 대화를 했던 거를 계기로 제가 93년 뉴욕에 살게 되면서 제가 빌려있던 아파트하고 백 선생님의 거처하고 한 걸어서 10분 거리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문학정신이라는 잡지를 하면서 채송하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연줄로 백 선생을 만나게 됐고요. 그래도 제가 백남준 선생의 비디오 작품을 살 용기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특별한 건 없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처음 무슨 선보고 나서 데이트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밀당이 있는 것처럼 백남준 선생의 작품하고 내 사이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는데 이제 백 선생 집에 몇 번 가서 알게 되면서 백 선생의 꿈이 구겐하임의 정관을 들어서 자기 작품을 전시하는 게 예술가로서의 마지막 꿈이시라고 하였는데 그때 나이로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 선생이 왜 구겐하임 정관을 차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구겐하임 관장하고 백 선생이랑 이제 그 이용호 교수랑 하여튼 잔 헤나트 백남준의 유명한 학자인데 같이 우리가 식사를 하고 그 구겐하임에 가서 하게 됐는데 구겐하임 관장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기 백남준을 하면은 아직까지 인지도도 낮고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130만 불 정도의 손해가 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구겐하임은 10불이라도 손해 날 수는 없는 데다. 구겐하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때는 구겐하임이나 피트니 이런 데는 없는 사람들도 다 해가지고 손해 나면서 전시를 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굉장히 마음이 욱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130만 불을 누가 개런티 보증을 해주면은 백남준 전시를 할 용의가 있다 해서 제가 겁도 없이 거기서 제가 보증을 했어요. 그 보증을 해서 그 보증 130만 불 안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안심 낙관이 그 작품 비용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백남준 작품을 그때는 890원일 때니까 한 10억 정도 되는데 12억 정도 되는데 그거 못 건지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제가 120만 불을 125만 불을 보증을 하고 5만 불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120만 불 중에서 이제 작품값이 제가 그러면은 이제 그 자료 대의자도 사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하자 이래가지고 교수님하고 안심 낙관을 계약을 그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심 낙관의 계약금을 제가 드리고 이제 1996년에 전시를 하니까 3년에 걸쳐서 1차 대금, 2차 대금, 3차 대금 이렇게 이제 주기에 계약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도 안 했어. 야단맞을까 그러고 있는데 그 2차 대금이 이제 그거 할 때 IMF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계약할 때는 900 얼마에 드렸는데 그때 1,800원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제가 하다가 이 백선생한테 약속을 어긴다는 거는 정말 이게 내가 말이 그때까지도 백남준 컬렉터가
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를 백남준한테 130만 불을 보전한 거를 엄청 후회를 하면서 이제 그걸 보낸 거예요. 보내고 보낸 이제 간 일주일 후에 제가 뉴욕을 가서 백 선생님을 만났는데 백 선생님이 얼마나 마인드 리딩을 잘 하시는지 어이 병원, 저보고 병원이라고 불렀어요. 어이 병원, 홍나이도 약속을 안 지켰는데 너 혼자만 약속을 지켰다. 제 마음속에 얼마나 후회가 있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면서 내가 너무 고맙고 그래서 미안해서 블루붓다 부처상 보셨죠? 그 블루붓다를 저한테로 보냈다고 지금 선적을 했는데 너가 한국에 돌아가면 와 있을 거라고. 이거는 자기가 5작품을 내원을 했는데 가장 아름다운 작품인데 너네 남편이 레이저로 첨단 수술을 하는데 그러나 마음만은 부처 마음으로 한작을 대하면 좋겠다. 그래서 블루붓다 닥터 리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옛날에는 블루붓다 닥터 리 했는데 제가 이혼을 했거든. 그래서 요새는 닥터 리를 빼요. 그냥 블루붓다라고 붙이고 이제 제 마음에 이제 본전 생각이 달아났어요. 그렇게 해서 백 선생하고 인연이 되고 제가 걸어서 한 10분 거리니까 자주 뵈고 이제 그 식일보 여사가 굉장히 성격이 고약한데도 불구하고 저를 이제 불러서 밥도 어떤 한국 여자한테도 밥 안 해줘요. 이제 밥이나 해봤자 밖에 나가서 햄버거 사다 주는 게 도자기고 콜라만 주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둘이 싸우거나 하면은 백 선생님이 시계권 눈치를 봐서 돈을 잘 못 써요. 그러면 나보고 어느 통장에 뭐 얼마를 넣어라 이래가지고 백 선생님이 그린 드로잉들이 저한테 오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백 선생을 처음으로 알기 시작했어요. 컬렉션을 하고 수상을 한다는 거는 제가 언젠가 여기 한번 썼지만 어떤 남자하고 어느 날 인연이 돼서 눈이 낮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정이 들고 믿고 그대로 시간을 견뎌가는 거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백남준 선생을 알면서 이제 그 백남준의 과거, 의미, 그 역사적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알기 시작되고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이제 제가 비거러스하게 이 작품을 안 사면 안 되는 이런 매니아가 아니라 인연이 되면 이 작품만은 내가 소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저보고 전부 다 바보라고 그래요. 야, 요새도 맨날 듣는 이야기야. 이유아 선생님 거를 샀으면 지금 돈이 얼마인데 백남준 거를 사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들으면서 제가 진짜 백남준이 몇백억이 되고 100억이 됐다면은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잊어버렸을 소장가의 자세라는 거 끊임없이 이거는 상품이 아니다. 내가 저기 그 홍나희 씨가 해준 거기 가도 그렇게 열정을 전달 못 받아요. 왜냐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을 전부 다 늘어놓고 보여줄 때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작가의 열정에다가 콜렉터의 열정이 들어가서 이제 그 세계를 함께하는 어떤 하모니는 이제 받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저 혼자서 제 자신한테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기꺼이 바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1994년 이후에 이제 제가 이 실험적이고 저항적인
언어에서 이제 해피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임스 토렐의 작품을 처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백남준이 저한테 줬던 그 강렬한 실험 정신과 저항 정신에서 이제 대지의 작가이기도 하고 빛의 작가인 제임스 토렐을 만나게 되고 굉장히 돈독한 이제 우정을 나누게 되고 저는 평생 그래서 백남준 컬렉터, 제임스 토렐 컬렉터라는 두 명칭만 가끔 들으면서 살고 있고요. 오늘 여기 내가 공공연하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인생의 그 스테이지를 한 10년 전에 겪으면서 서울이랑 관계를 거의 다 없앴어요. 예전에 출판사하고 할 때는 굉장히 나가서 강연도 많이 하고 패널로 나가서 어떤 생각을 고소하기도 했는데 거의 수도원 생활 같은 생활을 10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딱 한 가지 이 예술 작품은 이제 상품이 아니고 또 어떤 거든지 전공을 하나 해서 그게 어떤 거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작가 또 어떤 오브제 이런 걸 하나 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그 작가가 경험했던 많은 그거를 자기 내면 속에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깊이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을 하나 해드리고 싶다. 네, 그렇게 생각. 여기도 이제 컬렉터들도 계실 거고 사람도 계시고 어차피 그림이 유통되고 하는 거는 상품이에요. 상품이고 인더스트리지만 한 수집가가 혹은 우리가 어떤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볼 때는 굉장히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 그런 경험을 이제 나름대로 다른 분들도 좀 많이 체험했으면은 참 행복하겠다. 그 말씀만 해드리고 물론 백선생하고 뭐 제임스하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고 하지만 저도 이제 백남준 학자나 제임스 학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자기 재산을 내면 깊이 응시하는 사람하고는 상대할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작가하고 수집가 사이에는 맺어진다는 거. 저도 그 두 분 빼고도 너무 좋아하는 작가가 많지만 그 두 분 거를 제 나름대로 수집하는데도 너무 허리가 휘어져요. 허리가 휘어져서 좀 어떤 기분이 드냐면 젊을 때 왜 저 남자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지? 그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수태게 하죠. 내가 지금이라면 백남준 거를 샀을까? 제임스 토렐 거를 샀을까? 나는 미쳤어. 둘 다 소장하기 가장 어려운 작가들이에요. 백남준을 소장을 하려면은 너무나 늙은 스페이스가 필요하고 전기가 나가면 플러그 아웃 되고 나면 이거는 성환경이라는 비평가가 제 작품을 보더니 이거 전부 다 정크라고 플러그 아웃만 하면 이거는 정크라고 그때 너무 모욕적인 느낌을 했는데 in a way 어떤 점에서는 그가 진실을 말하기도 했어요. 제임스 토렐도 제가 제주도에서 제임스 토렐 스카이 스페이스를 오는데 그 놓기 위한 장소 하나만 25억이 들었어요. 또 후회를 하는 거야. 왜 그랬지? 왜 그랬지? 결혼 후회하는 거랑 똑같아. 특히 이혼하고 나니까 그때 왜 그를 맡았을까? 이것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릴 길이 없어요. 이제는 다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이 백남준을 전부 이제 아부다비 항공사에 이제 누가 사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돈이 없어서 팔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팔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여기 한국에 백남준 미술관이 있는 게 더 많이 사람들이 보고 백남준을 기억할까. 두바이에 있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두바이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런데 김강진 부시장님하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팔려나가기 전에 강조해서 한번 보여줄 기회를 주실 수 없냐 해서 제가 흔쾌히, 왜냐면은 제가 아마 최초의 그 광주 비엔날레 경상도 출신 이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 굉장히 사랑이 많고 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제가 시 보내기 전에 한번 다 고쳐서 제대로 한번 보고 싶다는 열망에 이제 이 전시를 하게 됐고, 그게 또 광주라서 너무 행복했고, 근데 딱 이제 이렇게 첫 오프닝 때 와서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아부다비에 팔면 문화재 반출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이번에도 제가 두바이 가서 미팅을 하면서 주로 이제 거기 그 구겐하임이나 아부다비에 필려간 그림들이 창고석에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설한다는 그게 아니면은 팔기를 힘들어.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판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약속 지키러 갔다가 그게 주면 한 30% 더 많이 받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좀 꼭 판다는 그 약속을 안 하고 돌아오게 되고, 여기 이 전시를 계기로 원래 제가 계획했던 제주도에 백남준 미술관을 제가 23년 전에 생각을 했었는데, 좀 힘들어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굳어져 가는데, 백남준 반, 잼트렐 반, 자유공간 하나 하고 미술관 이름은 학고반이에요. 뮤지엄 학고반. 이 학고반은 제가 지은 게 아니고 백 선생이 자기 미술관 이름이 학고반이면 좋겠다고 늘 말씀을 하셨던 거 하고, 저가 부산 출신인데 6.25 사변 직후에 제가 초등학교를 학고방에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학고방이라 하면은 정서적으로 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효상 선생한테 제가 설계를 지난달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을 하면은 지금 여기 계신 이제 분들이 보셨던 작품이, 여기 제가 가진 작품 전부 다 온 건 아니에요. 딴데 빌려 나간 작품 한 몇 작품 빼고 왔는데, 이제 백남준 미술관을 제주도에 하게 되는 게 저의 현 희망입니다. 잘 밀어주세요. 혹시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세요? 감기가 들어서 미안해요. 네, 아유. 사실 여기 20% 나머지 작업도 김수경 회장과 소개된 작업입니다. 김수경 회장님 힘드실 때, 못 하실 때, 예술을 모르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분이 이제 한국분이기 때문에 해외에 안 보내려고. 북포달이 그 비디오 샹들리에하고 이런 거는 북포달 박물관에 있던 건데, 저한테 놓고가 왔는데 당시에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백남준 백자도 모르는 분을 엄청 꼬셔가지고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작품이 좀 모자라니까 빌려달라고 부탁드려서 제가 사기로 돼 있어요.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부탁을 하셨던 거죠. 다시 이사까지 더해서 다시 한다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 우리 지맵에서 하는 전시는 한 소장가와 관계된
것으로 한 최초의 전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시를 위해서 우리 고영대 학예사가 진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네, 수혜까지 맞아가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와주시면 제가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고요해진 분위기. 백승 선생님에 관한 네. 에피소드든지 뭐든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하지만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고 하니까 물어봐 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문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보고 싶어서 궁금하기도 했어요. 방금 하셨던 말씀 중에 정신적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도 갤러리를 하면서 작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이 측면을 어떻게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항상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뭔가 이 느낌이 이렇게 딱 왔던 순간 아니면 어떤 작가님한테 그런 느낌을 받았던 순간 그게 있으면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백남준 선생님을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빅자이언트라고 느꼈던 순간이 언제냐면 백 선생님이 그 피라미드를 만들어주셔가지고 뉴욕에 자기 그 스튜디오에 이렇게 있는데 완성되기 한 얼마 전에 한 20% 정도 남았을 때 와서 보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갔었어요. 갔는데 이거는 아우라라는 거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스튜디오에 딱 들어갔는데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분의 뒷모습이 레이저 빔 색깔에 이렇게 있는데 나한테 갑자기 스핑크스 같은 이런 거대함으로 제 가슴에 내가 이 시대에 최고의 그 자이언트인 거인하고 이 순간에 같이 있구나라는 이상한 느낌이 이렇게 밀려오면서 굉장히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이게 내가 뭐 무슨 어디 가서 재능이 있는 작가를 봤다, 뭐 어떻다, 인스피레이션 같은 이런 게 아닌 거대한 어떤 그 느낌이 그 아우라에 제가 완전히 휩싸였어요. 이 순간은 완전히 최고 정점에 제가 감정하고 틀린 어떤 인지의 최고 정점에 내가 있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와가지고 그 순간부터 제가 백 선생님 거를 사거나 백 선생님 거를 수집하거나 할 때 마음속에 아까움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 그러면 저한테는 이제 뭐 사랑에 빠졌을 때나 이때보다 훨씬 더 고양된 어떤 지적 교류 이런 거였던 것 같아서 아마 그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인디안 게이트도 사고 또 백 선생의 오토바이오그래피라고 가방이 있어요. 그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잡동사니 들인데 그게 비디오 작품보다 더 비쌌어요. 1981년도에 일본에서 전시할 때 나온 작품이거든요. 그게 백 선생의 그래서 저는 비디오 아티스트라고 이분한테 이름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 언제나 약간의 거부 반응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선택했던 미디엄 중에 뭐 레이저, 뭐 라디오 중에 하나가 비디오였고 그 당시에 TV 시대였기 때문에 비디오 아티스트라고 불려진 거지. 그 사람의 그 여정에서는
하나의 미디움이었고 그 이후에도 또 살아계셨더라면은 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사상과 또 예술 정신을 우리한테 전달했을 거라는 이거는 굉장히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임스 토렐하고도 제임스 토렐의 그 유카탄 반도에 있는 피라밋을 좋아하나? 피라밋 정글 속에 있는 그 피라미드 밑에는 그 자연 그 멕시코에 있는 물이 있는데 그 층계를 쭉 내려가가지고 그 물을 보고 난 이후로 제가 현대미술을 거의 안 보러 다녀요. 관심이 없어졌어요. 백남준한테서 고향됐다가 제임스 토렐의 작품을 보고 어떤 정점에 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미학적으로나 이런 게 급격한 경사가 있지 제가 다시 불붙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제임스 토렐은 제가 작품을 사겠다 하니까 자기 작품을 전부 다 보고도 사고 싶으면 살아서 다 봤어요. 모든 작품. 근데 이제 지금 뮤지엄 산에 가면 스카이스페이스가 있는데 제가 제주도에 지금도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 퍼블릭 공개는 안 하는데 그 스카이스페이스는 이제 최초의 이제 호리zon탈하고 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 스카이스페이스인데 제주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제가 이 백남준 미술관에 그거를 새로 하지 않으면은 퍼블릭 오픈은 좀 힘든 그런 건데 거의 일생에 2번밖에 없는 썬더볼트가 저한테 쳐진 거죠. 해필이면 왜 그 두 사람이냐. 유한스러운 서술적이도 좋고 돈도 빨리 올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갈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저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들지만은 나무 신랑 보고 좋다 하면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작가님 아까 저는 사과 한의원입니다. 네. 직접 전설 같은 걸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변남juk 선생님하고는 세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책으로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듣지 실질적인 그분의 이제 호흡하고 그런 것을 실질적인 걸 잘 모르잖아요. 이 한국이 지금 K-팝이라든가 또 영화라든가 음악 이런 데서는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 또 영화 감독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기술적으로는 아마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는 세계적인 작가는 백남준 선생님밖에 안 계시죠. 지금 나머지 분들은 이쪽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세계 모든 국가에서 세계적인 그런 역사상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하게 아마 백남준 선생님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백남준 선생님도 그 국외학입이라든가 세계적인 미술관에서는 작가들이 어느 정도 비용을 안 되면 전치가 안 된다고 제가 어떤 이렇게 문서에서 봤거든요. 제가 그거를 보고 정말 놀랐던 게 세계적인 이제 비영리 구겐하임 같은 데는 돈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거기 관장들은 한 전시에서 10원이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증인이 없으면은 전시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느 분이 그걸 해결해 줬을까 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고 태양밑에서 했다니까 좀 더 감이 나는. 저는 이제 가랑초화가 돼가지고 안심 낙관을 샀는데 사실 너무 이제 돈도 안 들었잖아요. 왜냐면은 구겐하임 오픈이래도 최고의 관객이 왔고
돈도 너무 많이 벌었는데 저는 이거 이름 하나 쓴 것밖에 없어요. 어차피 백승님 작품 하나를 살 마음이 준비가 돼 있을 때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뭐 약간은 겸손한 데가 있어서 이거 어디 소문내고 다닌 적도 없고요. 이제 몇 사람만 아는데 그래도 제임스 토레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피키한 작가거든요. 근데 너가 백남준한테 해줬던 거는 나한테 해준 거다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크리스토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그 크리스토가 우리 그 제주도에 그 자리를 한번 패킹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크리스토하고 부부를 주머니가 만났는데 크리스토는 백남준 선생님 요청이라면 에브리띵 다 듣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토는 너무 밀려 있어가지고 차례 때문에 근데 그 사이에 돌아가셔가지고 크리스토하고는 이제 그게 안 됐는데 그 백 선생님 때문에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알게 되고 나는 공짜로 진짜 선물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고 지금도 백 선생님 그 재단이나 이런 데서 그때 그 가라 투어가 됐다고 인사를 들으면 너무 미안해요. 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안심낙관이라는 작품은 돈 워리 비해피잖아요. 이분이 그 스튜디오에서 쓰러져가지고 바로 이제 이렇게 병원에 갔다면 이제 그때 그렇게 안 사셨을 텐데 6시간 이상이 지체가 돼가지고 누가 스튜디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장애가 많이 남으셨는데 아무도 안 오고 6시간 버려져 있다가 자기가 이제 NIU 병원으로 실려 가가지고 자기 머릿속에는 그 의사들 가운을 보고 돈 월이 BLT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한 환자로서 그 자기가 생명에 대해서 가지는 희망, 원하는 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뭐 노래도 있잖아요. 돈 월이 BLT 그거 말을 수천 번을 했대요. 그거를 너네는 병원이니까 그걸 해주고 싶고 이제 한국이니까 한글로 하고 싶고 유일하게 모든 비디오 작품 중에서 드로잉을 남기는 유일한 작품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구겐하임 전시를 하시게 된 거에 대해서 무한하게 저한테 이제 감사를 하시니까 저는 그냥 호박이 맹물지 불러온 거죠.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제주도에 그 백남준 선생님 이렇게 미술관을 하신다는데 광주가 미디어한테 도시기 때문에 혹시 광주에다가 제가 관공서에 대한 신뢰감이 뻥이에요. 관공서에 대한 신뢰감이 뻥이 돼 있어가지고 백남준 미술관에서 거기 이제 그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제 작품을 거기 도네이션 하라고 이제 굉장히 회유가 많이 있었지만 저는 광주는 아직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요. 이제 그 백남준 미술관 저기다가 도네이션 할 바에는 스미소니안에다 하겠다고. 그거는 이제 그 이 작품이 우리나라 이런 걸 떠나서 얼마나 잘 간수되고 잘 연구되고 이제 존 헤나트라는 분이 이제 백남준의 유명한 학자인데 그분도 이제 구겐하임 전시 때 저를 막 제가 이 가란토아를 이 한국에서 온 병원 원장 마누라한테 시켜야 되겠다고 막 온갖 머리를 굴리던 사람인데 그 되게 아카이브를 갖고 가면서 그 존 헤나트가 저한테 백남준을 정리를 하려면은
미니멈 15년 정도가 필요하다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아부다비 구겐하임 초대로 가가지고 이제 그 작품들을 사고 이러는데 아직도 15년 갖고도 모자라는 것 같다고. 이제 이런 분들은 피카소는 한 사조를 바꿨지만 백남준은 하나의 세상을 바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게 뭐 무슨 명예나 돈의 차원이 아니라 온 인생을 다 바쳐서 그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광주나 서울시나 근데 저는 이번 전시도 한국에서 있었던 백남준 전시에 비해서는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만 제가 제주도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제 지금 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미술관도 작지만 아카이브가 튼튼하고 백남준의 그 어떤 정신적 가치를 맥락을 이어가고 백남준 파운데이션하고 더불어서 정말 크게 할 능력은 제가 없고요. 돈이 있어서 수습한 것도 아니니까. 근데 광주하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더 네. 이제 변함이 선생에 관한 그런 것은 우리가 문서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우리 제일 궁금하고 싶은 것은 그분이 평상시에 네. 그 성격이라든가 뭐 행동하는 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실제로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백 선생은 이렇게 직접 언제나 네, 많이 뵙고 했기 네, 때문에 많이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이분은 너무 이제 솔직한 인간인데 제가 태어나서 진짜 솔직한 남자를 한 3명 만났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백남준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한없이 너그러우세요. 한없이 너그럽고 자기 아트를 위해서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 그 베트남이 잘 가시던 히스토로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초창기에 그냥 동전을 이제 거진 줄 알고 주는데 그 동전을 땡큐하고 받으세요. 땡큐하고 받으시고 계산은 하나도 없으세요. 네, 산수 이런 거는 근데 그럼 이 사람이 수학을 못하냐? 소니의 그 아주 1급 기술자하고 소니 TV를 해체하고 나서 이제 다시 재조립하는데 그 선생님이 훨씬 빠르게 하셔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사이키델릭 조명을 만드셨죠.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인데 뭐 어디 누가 만불 달라 하면은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주고 또 없으면은 또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내가 이 작품 니 갖고 가고 이 만불 좀 시계도 몰래 좀 넣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지금 제 드로잉 제가 가진 드로잉 제가 꼭 갖고 싶은 어떤 거하고 드로잉 몇 작품하고 물물교환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좋아서 갖고 간 데는 자기가 좋아하는 떡집 전화번호 있고 그분이 일기에 보면 어제 저녁에 어제는 샬롯트 무어만하고 잤다 이런 게 이제 딱 있는데 그 리처드 해밀턴이라는 그 팝아트의 창시자가 있으세요. 그분 집에 가서 제가 하루를 묵은 적이 있는데 그분 부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저보다 연세가 많으니까 돌아가셨을지 지금 한 85세쯤 되셨는지 그런데 자기가 이때까지 그렇게 유명한 예술가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어니스트 웃기는 가이는 백남준이었다. 백남준이 왜 웃겨요? 했더니 트렁크를 탁 들고 오면은 그 안에 전기 풍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저기 그 류마티스가 있으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당뇨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혈압이 터지고 했는데 저는 본인은 늘 우리 집은 당뇨 유전이 있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집은 부잣집이 돼가지고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설렁탕을 드셨어요.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이 전부 다. 그래서 맨날 키로수만의 설렁탕을 드셔가지고 식구들이 전부 다 혈압인가?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당뇨 40대부터도 여기 그러니까 그 옥스포드에 갈 때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은 거기 앉아가 전기를 꽂고 전기 담요를 하고 남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런 이제 그 이미지에는 처음에는 관심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댄디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걸 완전히 버린 거야. 거기다가 1분도 쓰기 싫다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다만 백 선생이 어떤 소문에 의하면 바이섹스였을 거라 이런 소문도 있어요. 그가 그렇게 좋아했던 조셉 보이스는 게이였거든요. 게이였는데 근데 완전히 게이는 백 선생은 아니었을 것 같고 오노 요코하고 로맨스가 좀 있었고 오노 요코가 백 선생이 쓰러졌을 때 와서 강화하고 싶었어요. 시계코가 오노 요코랑 이렇게 거품을 넘어가려 하니까 오노 요코가 우정을 위해서 안았고 마지막에 백 선생이 그분 있잖아. 난 그때는 그분을 몰랐어. 근데 백 선생이 역시 한국 여성이 아름답더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분이 하랑을 하는 여자라는 것하고 백 선생이 플라토닉하게 좀 좋아한다는 걸 눈치를 챘는데 최근에 와서 이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제 그런 그거였고 있는 그대로 오셨어요. 있는 그대로였고 발음도 되게 안 좋으세요. 구애나는 간단하고 이야기할 때 나도 경상도 출신이라서 발음이 안 좋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안 좋은 발음을 구애나는 간단하고 이야기하면 좀 약호가 죽을 것 같아. 약호가 죽을 것 같아서 좀 말이 안 나오고 이럴 것 같은데 백 선생은 진짜 일본식 그 영어로 그 구애나는 간단하고 할 때 그때도 이제 제가 그 피라미드에서 봤을 때처럼 빛이 났어요. 그 당당함, 존재의 당당함,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적인 프라이드. 너무 운이 좋아 여기 있다는 게 그런 생각을 하고 백 선생이 이제 비빔밥이란 말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지금 말하자면 융합. 그거를 우리 한국 사람은 비빔밥의 힘이고 그 다음에 한국의 힘은 동대문 남대문에 있다. 동대문 남대문은 어떤 정치 권력에 있어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어떤 매판 자본에 있어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한국 서울에 동대문과 남대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이때까지 한 거다. 그리고 비빔밥을 먹었기 때문에 재능이 있고 그렇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 번 많이 들어가지고 비빔밥만 보면 지금도 백 선생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 휠체어 끌고 설렁탕을 끓일 때 그 어머니 때문에 먹으러 다니던 뭐 이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고 그 돌아가시는 며칠 전에 플로리다에 계셨거든요. 근데 제 엑스 시누이가 플로리다를 갔는데 바닷가에서 그 선생하고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러니까 말을 잘 못하시고 병원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누이가 이제 또 만나자 하니까 시계꼬가 이러하면서
그 다음날 만나기로 했는데 이틀을 기다려도 안 나오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백선생 돌아가시기 한 1년 몇 개월 전에 안 만났던 게 그 마지막 백선생 집에 갔던 날 백선생이 이제 그 흑인 보수가 안아서 눕히고 옮기고 대소변도 하고 이러니까 출입구가 너무 구박을 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싸웠는데 이 휠체어를 시계고 확 밀어버려가지고 저기서 이거보다 좀 더 긴 벽에 부딪혀가 백선생이 땅바닥에 떨어지셨어요. 떨어지셨는데 저는 돌아가신 줄 알았거든요. 너무 시계고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저는 백선생 집을 안 갔어요. 한국에 돌아와 버리기도 했지만 그러고 이제 가셔가지고 진짜 저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멀쩡한 백선생을 한번 보고는 계속 이제 아픈 상태의 백선생만 갔는데도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이렇게 영롱하게 살아 있구나 하고 매번 느꼈고요. 그런 어쩌면 제가 제주도에나 미술관을 한다는 것도 백선생 같은 재능이 지금 6살짜리, 10살짜리가 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걸 보고 영감을 받고 그런 게 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하고 내가 한 두 작품 있으면 돈 붙이고 팔면 되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서 그래도 이거를 한번 조망해볼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앞에서 정면으로 우리 선생님 뵈니까 저는 지금 가슴이 이렇게 너무 뛰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13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이명자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꿈에도 그리던 이 사람이 뵙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정작 너무 보고 싶은 분이라 만나기는 두려웠다 그럴까요? 근데 우리 고영재 선생님이 페이스북에 행주를 올렸길래 제가 바로 신청을 했어요.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작품 사면서 유명한 분의 작품이든 아니든 사면서 가슴 두근거리는 그 마음으로 저도 갤러리 하고 있거든요. 연애할 때하고 거의 더 도파민이 높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지금 요즘은 솔직히 가슴이 많이 별로 뛰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슬퍼요, 사실은. 가슴이 많이 뛰고 싶고, 그래서 진짜 돈이 없는 게 왼수다, 이런 마음이 너무 그냥 가슴 깊이 미쳐버릴 것 같은데, 제가 이사장님 말씀 들으면서 앞에서 너무 제 심장이 막 계속 콩닥콩닥 미친듯이 뛰고 있거든요. 너무 존경스럽고요. 저는 돈이 많은 분들도 많이 뵀지만 부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정말 이사장님처럼 어떤 작가와 작품에 애정을 느끼셔가지고 이런 거를 수집하신 분한테는 정말 가슴으로 무한한 그런 어떤 사랑을 보냅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싶은 게 아까 우리 한의원 선생님이 해버렸어요. 전에 예전에 작년인가 김강진 부시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아부다비로 막 그런 게 간다고 그랬는데 아니 왜 우리 강기정 시장님도 문화 좋아하시고 유리숙 사모님도 엄청난 미술 애호가신데 우리가 강주가 그렇게 가난해요. 이걸 왜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저는 광주시의 살림을 모르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광주가 되게 제 고객들 중에서 부자도 엄청 많은데 이걸 못 사는 걸까요? 제가 정말 어떻게든 제가 능력이 된다면 이거를 사게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말도 안 되게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심각하게. 그리고 서울에 계시는 부자들을 어떻게 꼬셔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쪽에 간다는 게 너무
싫었고요. 제주도에 간다는 것도 정말 싫어요. 솔직히 저는 너무 우리 광주는 좋은 곳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그쯤에 또 이경호 우리 작가님이 오셨어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작가님이셨는데 이쪽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꿈같은 이사장님 뵙게 돼서 한 가지 질문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무슨 작품을 사면요. 저는 좀 같이 자랑하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같이 막 제가 자랑을 해요. 그걸 샀다고. 혹시 그런 인생의 그런 그림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약간 막 그러는 친구가 혹시 있으신지, 뭐 화랑 주인이든 아니면 그냥 친구들, 작가님이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야, 나 이거 샀는데 막 잠을 못 자, 막 이러면서 이러는 친구가 혹시 있으신지. 그런 사람은 가끔 네. 특별한 누구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친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 하나 사고 나면 잠 못 이루고 자랑하고 하죠. 근데 특별히 맨날 그러는 건 아니고 누구라도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아마 너무 좋은 거 사시니까 자랑하기가 좀 그러셨죠. 저는 이제 아무도 몰래 한 사람이에요. 자랑을 많이 한 적도 없고 샀다고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물 흘러 전시를 했고, 그때만 해도 한국의 미술계 교수님들이 제임스 트레를 아는 분이 30%가 안 됐거든요. 이제 한국에선 저도 이제 93년도에 이번에 94년도인가 프랑스에 있을 때 그 pompidu에서 사진만으로 대제 작가라고 했을 때 봤는데 그때는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실제 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스카이 스페이스를 뉴욕에 저기서 한번 보고 제가 인생이 바뀌는 걸 느꼈고, 정말 이거는 예술적 차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작품을 통해서 한번 그 인생에 대한 컬러가 어떻게든지 변화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13작품을 제가 다 샀어요. 13작품을 샀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으로서는 세계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르헨티나의 제임스 트레 미술관을 갖고 있는 나파밸리 포토스 주인이 저보다 많이 하고 싶다 해가지고 몇 작품을 더 산 걸로 알아서 제가 한 2, 3등이 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많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이런 트랜지트가 돼가지고 그분한테 잔금을 130만 번 못 줬어. 못 주고 이번에 이제 연락을 서로 해가지고 13작품 중에서 3작품을 빼든지 아니면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아니면은 좋은 가격으로 주시든지 선택해 달라고 연락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학구방 미술관은 이제 제가 미술관 허가도 받아놨고요. 근데 이제 강주에서 한번 상상은 해봤어요. 강주에서 이걸 하고 싶다 하니까 강주가 한다면은 암다리보다는 훨씬 상가격의 줄 올려야겠다. 아마 제가 여기 참석자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질문한다는 게 조금 낯설시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을 우리 김 회장님께서는 조금 풀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들게 됐습니다. 저는 김남준 작가와 1995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그분하고 하루를 딱 같이 지내게 됐어요. 백 작가님께서 그 전년 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황금 사자상을 받았어요. 황금 사자상을 받으면 베니스 시장을 프리패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기자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남돈 작가님을 인터뷰도 할 겸 베니스 시장도 인터뷰를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백 작가님을 어떻게 만나게 돼가지고 곤돌라를 같이 타게 되고 하여튼 베니스 시장까지 같이 정말 프리패스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글을 신문에 한 판을 쓰게 되고 폭탄으로 쓰게 되고 그랬는데 그 하루를 딱 보내면서 도대체 이 백 작가님은 정말 아까 우리 김 회장님께서는 솔직한 사람 가운데 3인 중에 한 명이 되겠는데 제가 하루 동안 느낀 것은 저런 분이 저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이 어떻게 티 하나 없이 맑은 그런 마음이나 정신을 가지고 있을까. 너무너무 순진한 소년.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지금까지도 머리에서 떠나질 않고 그러면은 그런 순진한 마음에서 하얀 도화지 같은 곳에서 그런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백 작가님을 그 천재적인 백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대체 이 작품이 어떻게 저렇게 생산이 될까? 어떻게 만들어질까? 어떻게 창작이 될까? 그게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는데 오늘 강연을 들어보니까 김 회장님은 백 작가님을 좀 그래도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셔서 혹시 제 그 의문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창작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그 맑은 마음에서 저런 작품이 나오는지 그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많은 위대한 작가들이 연세가 이제 많아지면서 피카소를 유시해서 장디뷰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우리 유치원 학생이나 애기들이 그리는 거하고 똑같은 이제 그런 순진무구한 세계에 가 있거든요. 모든 위대한 정신은 지나가면은 그런 단순 경지에까지 이른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백남준 선생님 같은 분은 본인께서 제가 여기 사진을 보면은 1955년 6년 사진 104장이 망프레드 랩이라는 독일 사진작가한테 제가 사갖고 왔는데 이때는 이분이 굉장히 댄디셨어요. 네, 전략도 많이 세우고 어떻게 해야지 일본에 이제 이 집이 너무 부자였기 재벌이셨어요. 유교가 나니까 그 아버님께서 배를 사가지고 일본으로 전 가족을 피신시키고 백남준을 홍콩에 학교에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가가 되고 싶었던 그 선생님이 동경에 가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데 일본이 너무 작은 무대다. 그래서 유럽을 가야 되겠다고 이제 독일에 한때만 해도 이 사람은 작전을 쓰셨어요. 근데 자기가 80년대만 가도 한국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50년대 독일 가니까 한국인이라 하면 정말 요새 우리가 난민 취급 당하니까 스스로를 이분이 말씀하실 때 나는 수원 백신은 중국에서 몽고 청나라 몽고 쪽에 백시래요. 수원 백시가 중국에서 정치적 경쟁으로 살기 힘들어가지고 인터넷 상륙했어요. 중국 상이 맞아요. 수원 백시는. 그 수원 백시로 자기는 칭기스칸의 후예다. 칭기스칸은 유럽을 무찌른 적이 있다. 나는 칭기스칸처럼 유럽을 무찌르겠다. 이런 이제 그 꿈을 가지면서 이 음악을 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림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의식이 있으셨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마 거의 다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서양 미술을 배우고 서양 음악을 배우든 베토벤이나 슈베트를 듣고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음악가들보다 공부 무게가 두 배, 세 배 걸리잖아요. 그런 이제
그것까지 이제 하다가 이 사람을 음악이니까 독일에 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인정해준 게 우연인지 뭔지는 몰라도 이제 조셉 보이스. 그 당시 조셉 보이스는 유럽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동양인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남준이 어느 날 나타난 백남준이 자기를 구해준 1차 세계대전 때 자기를 구해준 사람하고 동일시해가지고 백남준을 이렇게 하니까 이 만프레드 레브 교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주로 이제 조셉 보이스를 찍으러 다니는 사진 작가였는데 동양인 하나가 돌아다니면서 뭔가 하니까 사이드로 찍은 거예요. 사이드로 찍었는데 백남준이 유명해지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3개의 에디션을 만들어가지고 백남준 사진만 따로 있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고 여기 지금 전시되어 있는 104장의 작품인데 이 조셉 보이스가 하고 이제 조셉 보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아트 세계를 접하게 되면서 훨씬 언어가 또 이런 베토벤 이런 진입 장벽이 훨씬 적었어요. 그래서 백 선생이 이 베르니사스 이런 한 이쁘게 꾸며 있고 뭐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을 해고 내가 징기스칸처럼 이 사람들을 물러칠 건가 이렇게 하다가 뉴욕에 이제 이 번째 전시 때 크리틱은 잘 받았는데 너무 한 작품도 안 팔리니까 돈도 없고 이게 이제 미국 작가들이 그래도 미국이 더 유명한 나라에 뉴욕으로 갔잖아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작품을 하기 시작하면은 몇 시간, 1시간이라도 뭐 머리 빗고 뭐 사고하는 시간을 보낼 시간이 안 생기게 돼요. 그렇게 자기가 이제 남한테 보이는 이 페르소나나 이런 거를 무시하겠다고 굉장히 의식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그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부잣집 아들이니까 형님이 자기가 살 수 있는 돈을 계속 대줬어요. 요새 돈 치면 한 10,000불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걸 계속 대주시니까 시객꾼은 추방당하게 돼가 결혼했었거든요. 시객도가 사랑인 건 아니에요. 사랑하고 이런 건 그런 거는 자기한테 로만스도 포기하고 남들이 자기를 봐주는 어떤 위치나 이런 것도 전부 다 포기하고 그건 어린애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지가 아직 갔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셨던 1995년도에는 자기가 혁명의 완수 표현을 통한 혁명의 완수 외에는 어떤 생각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사파의 세계에서는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천진난만하고 자기 작품에 자기 전화번호 적고 어떤 여자하고 찾자는 것도 적고 이제 그렇게 인앤아웃이 다 열려버린 인간이 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건강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도 없었어요. 그냥 직물적으로 자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걸 하겠다는 그 의지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 계셨어요. 우리 회장님이 백남준 작가님의 작품의 컬렉터라는 것은 제가 옛날부터 듣고는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작품들을 이렇게 많이 소장하고 계신지는 솔직히 몰랐고요. 아무튼 황제에서 너무너무 좋은 전시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마지막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제 작품이 이렇게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속에 들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한국에서 이루어진 많은 백남준 전시를 보러 갔지만 언제나 마음속에 좀 불만이 있었어요. 맥락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백 선생님이 한국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한국 갤러리들이 오면은 상당히 친절하게 작품 에디션 썬도 주고 이래가지고 좀 카피라든가 타작들이 많이 생산됐어요. 한국 그 시장에서. 예, 그랬기 때문에 좀 유머는 있을지 몰라도 백남준을 보여주기에는 완전한 미역했었는데 이번 전시는 굉장히 작지만 한국 최고의 전시였다는 점이 너무 고맙고 또 뿌듯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제 질문. 아까 소개 중에 하나가 빠진 부분이요. 이 작품 대여비는 10원도 받지 않고 대여를 해주셨다는 거. 그 소장가와의 대화, 컬렉터와의 대화여서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궁금한 속마음을 갖고 계신데 소셜 포지션이 높으셔가지고 다시 질문 못 하시는 제가 격수가 됐으니까 저는 편하게 질문을 대신드리자면 여기 투자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정말 한 작품을 이렇게 물론 이우환이나 이렇게 하는 작품들도 있겠습니다만 통으로 이렇게 모아봤을 때 더 부가가치가 있는 건지 또 정말 이 백남준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는 어떤 정도의 이익이 좀 생긴 건지.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미술관을 하려다 보니까 작품도 있고 땅도 있고 허가도 있는데 지을 돈이 없어요. 지을 돈이 없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사실은 그냥 찾아버리고 하려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STO라고 혹시 그 증권형 토큰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크라우드펀딩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저는 땅과 작품을 내고 짓는 돈을 하면은 어떨까 해가지고 STO를 하려고 이거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STO에 들어와서 하겠다는 회사가 저는 한 번도 제가 이 작품을 백남준 미술관에 한 번 빌려드렸고 광주 비엔날레 때는 작품의 60% 정도 한번 빌려드린 적이 있고 싱가포르 아트페어에 빌려드린 적이 있고 했는데 제가 임대료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관심이 없었고 재산으로서의 백남준이 얼마인지 알아본 적도 없고 근데 제가 시장이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이번에 이 강주를 하면서 얻게 된 정보라면은 이거는 백남준 선생님 작품은 내가 가지고 계속 딴 나라에 프랑스 루브르에서도 제 거를 전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어요. 하면은 하는 것보다 수입이 낫겠다. 이게 대여료로 그러는 특별하게 지금 저한테 투자를 해서 건물 지을 돈을 마련하려는 회사에서 이발리에이션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제가 샀을 때를 대비하면은 돈을 끼는 거는 아니고요. 좀 벌었겠죠. 얼마 벌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 살려다 못 샀던 작가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형편없이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같은 국정미술관에서 이메일이 왔더라. 그래서 5월 26일 날 그중에 글이 한번 갈까? 그래? 하여튼 지금 중국 같은 데서는
미디어 아트가 굉장히 이제 이걸 하고 있고, 미디어 아트를 전시를 하거나 미술관을 컨템포러리를 만들면서 백남준을 스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벌써 70몇 살인데 백남준이 돈이 엄청 많아질 때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수다가. 네, 북경에서 이 전시를 수입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그 핑크 로지한 그 아이디어를 줬다는 점에서 이 강조 전시는 저한테는 굉장히 선물이었죠. 네. 저희 진행에서 여러 전시 연계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자주 박수가 나오고 항상 나오는 영상이 처음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가 끝나면 또 올라가셔야 되니까 집에 준비하지 마시고 또 항상 또 여쭤보고 싶은 게뭐 배나도 관련이 아니긴 하죠. 너무 기대돼서 죄송한데요. 너무 당신이 흥분한 분이 빠지지 말고 이진 씨를 다 봤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생각나고 좋았고요. 제가 이제 서울 아담이어나 대전 시리즈나 그런 메시지도의 일시한 수업과 함께 들으면 굉장히 백남준이 남성적이고 크고, 근데 이번 작품은 너무 예쁘고 미트가 넘치고 한국적이어서 이제 시장님께서 이 작품을 고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시나 궁금하죠. 이제 그 특별한 이 작품 예를 들자면 블루부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물로 백선생한테 받으신 건데, 백선생님 본인이 자기가 만든 작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가 첨단의 기술을 사용하지만 부처 같은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지금 옛날과 그 현재를 융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부드럽고 쉬운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번에 이경호 작가님한테 너무 고마운 게, 이 작품은 인기가 좋아서 현대미술관에서도 몇 번 되고 그 상해 에미도 했는데, 이렇게 맞게 디스플레이 된 데는 없었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웠고요. 그 다음에 그 포스트맨 이런 거는 이제 그 미국 이제 컬렉터가 되게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왔는 중에서 그거를 사게 됐는데, 한 몇 작품을 같이 사니까 돈이 모자라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의사한테 좀 사서 1년만 갖고 있으면 내가 이자보다 많이 주고 도로 사오겠다 해가지고 그걸 그 병원에서 사갖고 갔어요. 난 제일 그때 마음에 들었는데, 일주일 있다가 밥 먹자 하더니 너무 징그럽다고 그걸 갖고 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고 왔는데, 내가 딴 작품 새 작품 사느라고 돈이 없다. 이거를 연말에 줘도 되냐? 연말에 줘도 되니까 빨리 갖고 가야 돼. 그래 갖고 오고 나서 한 3주 있다가 스님 돌아가셨어요. 이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안 되는 놈은 접시에 빠졌어도 그거 하고 뭐 되는 놈은 뭐 어쩌고 하면서, 이 사람이 그 백남준 그거 대신에 박수건을 샀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가짜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는 백선의 작품 중에서 제가 그때 이후로 20년 가까이 제 거실에 놓아놓고 있어가지고 제가 같이 사는 남자예요. 같이 사는 남자인데 요새 한번 딱 들어가면은 빈자리가 횡 해가지고, 그리고 백선생은 정말 미트가 있으세요. 그거 말고 다른 작품들도 미트가 있으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 미트들이 모든 작품에 골고루 이렇게 있고, 또 그 인디안 게이트 엘럽한테는 좀 그거 하지만 인디안 게이트 같은 것도 거기 이제 홍신자 뭐 김금아 이런 사람이 그 문을 지나가
공부하면서 다 춤을 추고 풀이도 하고 제가 또 샤만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아마 이 맥락이 좀 더 여성적이고 그러지 않았을까? 의식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반갑습니다. 혼양대학교 조대기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제 자식의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예술 가셔가지고 이게 좀 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장님을 보면서 자식의 입장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봤습니다. 그 작품들을 가지고서 애정을 가지고서 그걸 이제 컬렉트하시고 이걸 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부분을 또 다음 때에 연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어떤 입장이신지 그런 부분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문화유산이잖아요. 문화유산인데 대상이 자제가 하나도 없으셨고 이제 어떤 점에 있어서는 1955년도에 한국을 떠나가지고 1984년도에 처음으로 귀국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국 떠날 때의 그 한국의 풍습이 소미돼서 의식 속에 계세요. 그래서 자기 제사를 지내줄 조카 켄 하쿠다를 이제 내 제상을 차려줄 조카다 이러고 있는데 이 켄 하쿠다가 아주 일본에서 커가지고 미국에서 컸기 때문에 한국 사람 정서가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백년주스의 봉헌사에서 장례식 할 때 한국 사람들은 백년주스를 많이 살려야 된다고 굉장히 좀 무례하고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그 미국식으로 지적 재산 때문에 누가 전시를 하면 와가지고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시객고한테 작품 남은 거 하고 부동산을 선택하라 했거든요. 근데 시객고가 작품 이런 건 하나도 안 하고 그 부동산을 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작품에 대한 건데 이 학부다가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비즈니스를 잘하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아카이브 대부분을 스미소니언에 기증을 하셨는데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모자라고 그 한국 사람들이 백남정 같은 사람을 어떻게 막 떠받들여야 된다는 이런 언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밉보이고 테이트 때도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랬는데 이제 제가 옛날에 조그만데 조금 전시를 했을 때 살짝 와서 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저는 돈을 버는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비교적 좋게 이제 그걸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요즘은 이분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변화를 하고 백 선생을 이제 자기 때문에 더 세계적으로 알려져야 될 자기 그 성천을 좀 이제 그랬다는 의식이 들어가지고 저하고는 지금 이제 한국의 백남준 미술관을 가지고 하려 했는데 그게 너무 좀 자질이 모자라고 예산이 적다. 작아도 좋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학부관을 차리면은 파운데이션하고 스미소니언하고 저하고 백남준을 좀 더 하는 이런 걸 하자 이렇게 묵계적으로 이제 돼 있고 백남준이 자식이 생물학적 자식도 자식이지만 예를 들면 저도 세컨드 제너레이션에서 자식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이제 왕왕 옆에서 보면은 이제 자식이 있는 예술가들이 그게 유수한이나 감정, 이모션이 개입돼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운 이런 그걸 겪는 일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청경자 선생님이 서울시
기증했다가 작품 들여드리고 백 선생이 그 인창열 지사했을 때 그 작은 구에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될 수가 없고 공무원 위주로 행정이 되기 때문에 백남준 전문가들이 와서 다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고 있고 보건사에 가면 백 선생 유골이 있는데 저 구석에 묻혀져 있고 피아노도 흰 천으로 덮여져 있어요. 조그만 거부터 하나하나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저도 이제 늙어서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작가를 다시 한번 가지려면 100년이 또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BTS만 하는 게 아니라 백남준도 좀 잘 살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저씨 53분을 하고 가려는데 서로 어떠한 질문 하실 수 있나요? 네, 없으시군요. 질문해 주세요. 전시 기간 중에 바로 이제 제가 시간이 날 때 관람객들의 반응, 피드백을 하나씩 체크를 하는데 저희 지인분이 철학 전공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도 오시고 그래서 전시를 보셨는데 미디어가 이렇게 인간적일 수가 있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감명깊게 봤던 작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시나요? 그래서 백남준 작품 이렇게 쉬워? 그런 말씀하시고 너무 직관적으로 메시지가 잘 들어오고 그분이 제 몸이 안 좋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그걸 감명깊게 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강연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비슷한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했었는데 저 또한 이제 광주 출신이고 여기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백남준 부책에서 채널 사업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환경을 갖는 교육을 많이 이제 저희가 받아왔을 때 아무래도 광주 예술계가 메시지 중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번 전시를 진행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그런 환경이 많이 무너지기도 했고 이제 처음에 미디어 같은 걸 등장했을 때는 아마 이런 식으로 흘러오진 않았었겠죠. 근데 많이 사업화되고 많이 정치화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백남준 선생님의 어떤 작품 세계로 하여금 다시 그 잃어버린 어떤 예술적인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는 전시를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이제 의미 깊었던 전시 중 하나였고 오늘 근데 이경호 센터장님께 많이 감사드리고 박수현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자리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광주미술관에서 마련을 해주셨는데 저기 굉장히 유명하신 전설적인 분이 하셨는데 연주회장님 계시고 아마 미술관에서 하시는 의도가 그것일 거는 아마 광주 시민들이 또 가깝게 문화예술 향할 수 있도록 미디어 문화한테 후원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제가 그렇게 이해되겠습니까? 너무 이제 지난주에 강주에 왔는데 제가 강주 올 때마다 비엔날레 때 왔거든요. 축제고 막 축제도 보시고 그랬는데 금요일날 와서 이제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 한 몇 시간을 혼자 있었는데 너무 쓸쓸하고 막 강주가 옛날에 외국인 작가들 오고 막 비엔날레에서 때렸는데 이렇게 쓸쓸한 도시였어?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강주가 좀 더 풍성해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야 되니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미술관에서 특별하게 또 사장님한테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꽃다발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백남준 전시는 3월 31일까지 진행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서시신에서는 백남준의 작품 오마주한 청년 미디어 작가들의 작품이 지금 같이 전시가 되고 있고
미디어 파사드월에는 이제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협력을 해서 이제 공모를 통해서 100명 중에 작품들이 두 개로 반 파사드월에서 작품이 지금 계속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장님께서 많은 일을 만드셔가지고 또 이제 전시 기간 중에 100명의 전시를 보고 시민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공모로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모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전문가한테, 영상 전문가한테 그 영상을 구현하는 그 시민 공모전에서 이제 채택이 된 시민들 작품도 제 파사드월에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지금 3월까지 거의 대남전 주간으로 저희 진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